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조금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 미국의 지금 그 글로벌리스트 깨자좀 진영이 깊게 균열이 가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열이 성격이 뭐며 그 근본 원인이 뭔가, 또 그것에 비추어서 한국은 왜 그렇게 저희들이 강고한가, 586 이런 애들이, 또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실비실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미국 공화 상원의원이 그 공화당의 그 상원의원들이 인민을 위한 법, For the People Act, 선거 납치법이죠. 이걸 저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오바마가 이 법을 통과시켜라 라고 교시를 내렸는데 아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자고 일어난 사이에 결국은 완전히 통과가 실패했습니다. 이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펼쳤는데요.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려면 미국 쪽에서는 이제 상원 같으면 60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반란표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표결 자체에 회부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공화당은 이 법을 연방에 의한 선거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ederal Takeover of the Election입니다. 이게 이제 이 문안 자체가 이게 반헌법 법안이다라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미국 헌법은 그 선거를 각 주의 소관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이 예를 들어서 이 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신분증이 있는 아이디를 쓸 필요가 없다는 등 아무렇게나 막 그 우편 투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등 이렇게 좀 그러니까 부정투표 유도법이거든요. 일종의 방조법이에요. 연방이 나서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반헌법적이 되죠. 주가 해야 될 일을 연방이 나서서 감나라, 뭐 배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법이에요. 이 법을 막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공화당 안에 그 라이노, 네오콘 이 제어를 성공했다라는 얘기죠. 라이노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치 매커널 지금 상원 공화당 대표죠. 그 다음에 머커스키 뭐 이런 사람들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 이제 그 반 트럼프 반 마가 성향의 사람들이죠. 거기에 또 네오콘 전쟁광의 인맥도 있고요. 이 사람들을 제어했다는 거에 제어했다는 걸 뜻해요. 여기서 반란표가 안 일어난 거예요. 한 10표 반란표 일어났으면 이 법 통과됩니다. 물론 말하기에 나름에는 이게 제어해서 막아진 건지 아니면 자기들도 여기에 이해관계가 같이 걸려 있으니까 이 법 되면은 뭐 전부 선거 개판 나서 자기들도 정치 인생 끝나는 거니까 민주당 아니면은 당적 바꾸지 않으면 정치 인생 끝나는 거니까 근데 당적 바꾼다고 거기서 받아주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어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들 내부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랬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아무튼 이제 그 대오가 형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 관리는 주의 고유 권한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그러한 일입니다. 세 번째 이제 향후 아리조나 보고서 등에 힘입어서 각 주별로 선거법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겁니다. 13개 주가 아리조나 표 재검표를 보고 갔죠. 이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까보니까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하고는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가짜표 같으면은 골라내갖고 나머지 진성표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표 자체가 투표용지 자체가 진짜다 그러면 이 투표용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가짜 투표자가 한 건지 진짜 투표자가 한 건지 거기서 단절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부정이 없었다라면 트럼프가 몇 표 득표했을 것이다 라고
득표했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못 해요. 그리고 또 그걸 단언한다고 할지라도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그 헌법적 법률적인 그런 제도가 1월 21일 날 취임한 바이든의 그 대통령직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은 생각 있는 국민들은 격분을 하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더 모이게 되고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자, 이 법을 이제 막아냈기 때문에 2022 중간선거가 이제 대선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이 법이 통과됐더라면 2022 중간선거에서 그 공화당, 그러니까 신주류, 마가, 트럼프 요 MTR 동맹이 이렇게 크게 이길까? 라고 좀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또 이상한 투표 선거 엄청나게 많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차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각 주들에서 선거법이 계속 강화돼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따라서 제대로 된 선거가 이루어진다면은 지금의 추세로 보면 그 아마 대승하지 않겠냐, MTR 진영이. 그런 면에서 이 막은 사건은 이 바이든 글로벌리스트 깨져와 좀 빅텐트에게 치명적 일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아니 오죽 급하면은 오바마가 나와서 그 선거법 통과시켜라. 안 그러면 미국 민주주의 망한다. 뭐 이런 그 울부짖음을 했겠어요.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 이런 상황에서 저들에게서 이제 그 분열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젠더 평등과 CRT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RT는 Critical Race Theory, 그러니까 비판적 인종 이론이죠. 미국과 서방이 노예 소유주와 백인 인종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어 온 나라고 미국과 서방의 저변에는 빌어먹을 놈의 백인 종족주의,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이 지금도 깊게 깔려 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이제 시애틀에서 이제 그 동성애 축제, 이번 동성애 축제를 전국적으로 프라이드 축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프라이드 축제가 열리는데 거기서 백인 참가자에게만 $50씩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주최 측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색, 갈색 피부 동성애자와 트랜스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순위를 두고 소중히 여기는 행사이기에 백인에게서 돈을 받아서 흑색, 갈색에게는 무료로 입장을 제공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백인에게 돈 받고 백인 동성애자는 와서 돈 내야 돼요. 저기 들어가려면. 근데 흑색, 갈색은 공짜로 와라 이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야, 이거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동성애 단체, LGBTQ 단체가 이때 L은 여자 동성애, G는 남자 동성애, B는 양성애, T는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자, Q는 뭐 그런 걸 다 뛰어넘는 좀 또 다른 종류의 다른 사람들. 뭐 이래서 LGBTQ 단체가 시애틀시에 진정을 했어요. 이 행사 못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움 붙은 거예요. 동성애 뭐 이런 LGBTQ 내부에서. 시위원회 답이 걸작입니다. 원래 당신들 백인을 겨냥한 행사가 아니어서 백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상황인데 공짜표를 탐하는 것은 시애틀의 흑인, 인디언, 기타 유색인들에게 해코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당신 자신에게 교육시키기 바랍니다요. You should educate yourself. 굉장히 고압적인 편지를 썼어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시 공무원들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동성애 단체가 하나 유색인에게만 돈을 받고 또 공짜고 백인 동성애자가 출입하면은 돈 받겠다 이런 정책을 갖고 해서 다른 동성애 단체가 저거 못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좀 상식적인 공무원이면 그거는 주최 참가 측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답이 나가야 되는데 이 답이 야 이거는 유색인종들의 축제야. 너희들 거 아니거든. 그런데 너희가 여기 와서 공짜표 타려고 구걸해.
그러면 우리 시애틀의 유색 인종들을 너희가 해코지하려는 거야. 그 사실을 너희 스스로 좀 교육해 마. 이러고 쓴 거예요, 이게. 시위원회가. 참고로 이 별놈의 말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 BIPOC이라는 BIPOC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black, 흑인, 그 다음에 indigenous, 그러면 인디언이죠. and other people of color, people of color, POC. 그래서 BIPOC입니다. 하여간에 얘들 수없이 단어 만들어요, 수없이. 그런데 이거 모르면은 미국 언론은 못 읽습니다. 뭐 저쪽 언론뿐만 아니라 이쪽 언론도 이런 단어를 이제 쓰거든요. BIPOC 같은 단어를.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이 BIPOC라는 단어가 시애틀 시에서 내준 답변 공문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참 미치겠습니다. 세상에 난잡해서. 자, 이 사건의 그럼 논점은 뭐냐? 아니, 저는 뭐 도덕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 자리에서. 지금 젠더 평등이라는 이슈하고, 젠더 평등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타고날 때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 인간한테는 심리적인 성취향이 있다. 남자로 태어나서도 심리적 성취향이 남성에 쏠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심리적 성취향이 하루 걸러 하루 남성, 다른 날은 여성에 쏠리는 사람도 있고, 심리적 성취향이 이틀 동안은 남성, 3일째 되는 날은 여성에 쏠리는 사람도 있고, 모든 케이스가 다 있다. 젠더, 이 심리적 성취향은, 젠더는 무한한 조합이 가능하다. 이 젠더 전체를 어떤 젠더든 간에, 어떤 심리적 성취향이든 간에 남녀 결합, 남녀 가족, 이것이 기본이라고 주장하지 마라. 다 똑같은 거다. 이게 젠더 평등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태도를 저희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지 감수성 그 소리예요. 젠더 평등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자, 이 태도 자체 안에는 피부색 얘기가 없다고요, 원래. 근데 지금 시애틀의 이 단체는 젠더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라 그래도 이 젠더 평등을 지지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도 이게 피부색이 갈색이냐, 흑색이냐, 흰색이냐를 가지고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CRT가 들어온 거라고요. 축을 하나 더 걸은 거예요. 여기에 반발한 쪽은 뭐냐면 이 축 빼라라고 반발을 한 거예요. 야, 젠더 평등이면 젠더 평등 하나만 갖고 얘기해야지. 여기 왜 인종을 갖고 했어? 이제 반발을 하면서 시애틀시에 쟤들 인권 침해야 라고 말을 하니까 시애틀시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거는 게 맞아?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한 축 위에다가, 그러니까 젠더 평등이란 축 위에다가 다시 CRT, 인종차별주의 백인 박살내기 축을 또 건 거는 이게 말이 좀 이상해지죠. 스텝이 꼬이죠. 얘들이 지금 이렇게 또 걸므로써 내부가 균열이 생긴 거예요. 이런 균열은 아주 유사한 균열이 젠더 평등과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도 엊그저께 일어났습니다. 이 페미니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페미니즘 중에 굉장히 전투적인 페미니즘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전투적이냐. 남성을 적으로 보고요. 여성이 우월한 존재다라는 관점이에요. 남성은 그냥 저 찌끄레기들. 여성이야말로 우월한 종족이다라는 여성 종족주의적 페미니즘이 있어요. 이걸 터프라 그래요. 이 여성 종족주의적 페미니즘은 전투적인데 여기서는 트랜스는 아예 개족보로 취급해요. 그래서 터프라는 거의 약자가 의미가 뭐냐면 트랜스 제외한 급진 페미니즘이라는 뜻입니다. 트랜스 익스클루시브 라디컬 페미니즘. 이 터프가 바로 그냥 젠더 평등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미국에서 이제 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그 특정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버지니아가 저런 지역인데 거기 루돈 카운티라는 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카운티 위원회가
카운티 안에 학교의 화장실을 모두 유니섹스로 만들려고 추진 중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가 전부 유니섹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사인이 있고, 남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의 방이고, 거기엔 이제 큰 거 보는 그 칸들이 한쪽에 있고, 작은 거 보는 게 서 있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안 들어가 봤지만 상상컨대 큰 방이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이제 변기가 있는 그 칸들이 쫙 있고,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은 그냥 한 칸 한 칸이 다 독립해 있는 거예요. 그런 중간에 홀이 없는 거예요. 한 칸 한 칸이 독립해 있고, 그 칸에 남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유니섹스 화장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카운티 위원회가 학교에. 저는 이게 참 폭력적이라고 봐요. 사람이요, 이 배설한다라는 게 가장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가장 동물적이고 가장 프라이빗한 영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배설한다는 게. 근데 그 배설의 공간을 성구별을 안 준다라는 그 어떤 굉장히 획일적 폭력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악랄한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굉장히 악랄한 조치예요. 저게 뭐 월세가 비싼 가게 같은 데서, 우리도 가끔 그런 데 있죠. 가게 가면 이제 남녀, 우린 그 화장실이 그렇게 생겨 먹은 데가 있죠. 빌딩도 조그만 빌딩 가면 남녀가 구별이 안 돼 있는. 근데 요새는 다 그래도 뭐 한 층을 남자로 주고, 아무리 작은 빌딩이라도 한 층은 여자로 주고, 이게 보통 기본이 됐죠. 이제는. 그래서 이 카운티 위원회가 이제 유니섹스 화장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터프 단체가 뜬 거예요. 이 트랜스 제외한 급진 페미니스트 단체가 떠서 주장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기겁하고 구토한다. We are appalled and disgusted. 양성 구분을 젠더 아이덴티티 구분으로 바꾸는 세태에 의해 우리는 차별당하고 있다. 이 문장 자체는 저랑 100% 동감해요. 기분 나빠서 화장실 못 가겠어. 남자 화장실 공간 따로 있고 홀 따로 있고 여자 화장실 홀 따로 있어야지, 어떻게 복도에서 화장실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문이든 간에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 들어가고 여자 들어가고, 이게 뭐냐 이거. 이게 사람에 대한 학대지. 기겁하고 구토할 일이죠. 우리는 남녀 화장실 구분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가만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밌게 말을 해요. 걸들은 보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프라이버시 공간이 필요하다. 스스로 걸이라 주장하는 트랜스젠더 보이들 역시 이 공간에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게 터프가 이게 재밌는 데가 있어요. 이 트랜스젠더 제외 급진 페미니즘이. 근데 그거 그렇다 해서 여기 다 철들은 괜찮은 저기 여성분들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페미니즘들이에요. 저 같은 남자를 볼 때는 이 터프 사람들은 저거는 동물. 남자는 동물이에요. 남자 이퀄 동물이에요. 터프는. 충분히 아직 인간이 안 된 존재. 진짜 인간은 여성밖에 없다. 뭐 이게 터프의 기본 관점이.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진짜 인간인 우리들끼리 모여서 공간 써야겠는데 왜 여기에 트랜스젠더도 올라 그러고 남자도 올라 그래. 어쨌거나 이게 들이받았어요. 우리도 이제 이 현상이 있어요. 우리 아마 반인류적이다라 그래서 욕 많이 먹은 사이트 있습니다. 워마드. 왜냐면 여기에 보면은 순놈을 이렇게 나는 순놈이 싫어서 숙회를 이렇게 학대해서 죽였다 뭐 이런 이상한 사진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워마드라 그러면 기겁을 했다고요, 사람들이. 이 워마드가 터프입니다. 트랜스젠더. 아마 메갈리라고 불렀다면 뭐 때문에 메갈리라고 불렀나. 아무튼 여기 그냥 사람들이 이게 설레설레 고개를 젓던 건데, 우리도 워마드가 태극기 집회에 나왔었어요. 한때.
저기 보면 사기 탄핵 속지 말라 박근혜를 청와대로. 그 다음에 여성 탄압 뭐 독재 정부 사퇴하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노재인 문재인 없으면 노페인 노재인 노페인 국가 파괴자. 그래서 문재인 공격하는 이런 시위도 하고 여기가 색깔이 자기 색깔로 확 갈 때가 있다고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터프에 대해서 동의는 안 해요. 왜냐면 저도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여성과 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터프는 여성 우월주의자들이에요. 여성 우월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은 아직 인간이 덜 된 존재 혹은 앞으로도 인간이 될 가능성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 이렇게 딱 치부를 하고 들어가요. 터프는. 자.